인생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500년 전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예요. 한 천재 관료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인류 역사를 바꾼 철학을 완성했죠. 그 사람이 바로 왕양명이에요. 승승장구하던 엘리트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외딴 산골로 유배당했어요. 하지만 그 절망적인 감옥에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다라는 지행합일 사상을 깨달았죠. 왕양명은 정말 타고난 천재였어요. 1472년 명나라 절강성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남달랐죠. 다른 아이들이 놀 때 혼자 책을 읽고 13세에 벌써 시를 지었어요. 18세에 과거시험 합격, 28세에 진사가 되었죠. 완전 엘리트 코스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책을 읽고 이론을 공부해도 뭔가 허전했어요. 이렇게 공부만 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왕양명은 주자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경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서 지식을 쌓으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었죠. 그런데 정말 그런지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대나무를 보면서 경물치지를 실험했죠. 7일 동안 대나무만 바라보면서 그 이치를 깨달으려고 했어요. 결과는 병만 났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진짜 학문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왕양명이 30대가 되었을 때 명나라 조정은 혼란스러웠어요. 정덕 황제는 어리고 무능했고 실권은 환관 유진이 쥐고 있었거든요. 유진은 완전히 부패한 권력자였어요. 뇌물 받고 벼슬 팔고 백성들 괴롭히고 많은 관료들이 그에게 아부하며 출세했지만 왕양명은 달랐어요. 양심적인 관료였거든요. 남경의 호부주사라는 직책에 있을 때 정말 큰 사건이 터졌어요. 충신들이 유진의 부패를 고발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왕양명은 참을 수 없었어요. 상소를 올렸죠. 무고한 충신들을 석방하고 유진을 처벌하라.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어요. 왕양명이 오히려 조정에서 곤장 40대를 맞고 귀주성 용장이라는 외딴 산골로 유배당한 거예요. 이게 정의로운 일을 한 대가구나. 36세의 젊은 관료에게는 너무 큰 시련이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이 바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죠. 절망의 시작이 희망의 씨앗이 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용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중국 서남쪽 끝 산속 오지였거든요.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었어요. 소수민족들이 살고 한족은 거의 없었죠. 왕양명은 그곳에서 역도라는 관리를 맡았어요. 역참을 관리하는 일인데 엘리트 관료였던 그에게는 정말 굴욕적인 일이었어요. 날씨는 덥고 습했고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도 흔했어요. 음식도 제대로 없고 책도 구하기 어려웠죠. 서울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 생각에 밤마다 눈물이 났어요. 가장 힘든 건 절망감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곳에 와야 하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밤에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왔어요. 언제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나는 뭘 하며 살았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나? 책만 읽고 이론만 공부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하게 되었죠. 왕양명은 용장에서 지내며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주자학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봤죠. 경물치지가 정말 옳은 방법일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만으로 성인이 될 수 있을까? 산속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주변의 소수민족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글은 몰랐지만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왕양명은 용장에서 3년째 되던 해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산속 작은 동굴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줄곧 생각했던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주자학의 경물치지가 정말 맞을까? 그때 갑자기 번개 같은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 치는 밖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성인의 돈은 내 마음에서 찾아야 하는 거였어. 진리는 책 속에도 사물 속에도 없었어요.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따로가 아니야. 진짜 안다면 반드시 실천하게 되어 있어. 이게 바로 지행합일이었어요. 알과 실천의 통일이었죠. 이 깨달음 이후 왕양명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거든요. 이 시련이 없었다면 이런 깨닫음도 없었을 거야.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왕양명은 용장에서 실험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철학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였죠. 그곳 소수민족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가르쳤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의를 배우고 서로 도우며 살게 되었어요. 역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게 먼저구나.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몇 년 후 사면되어 조정으로 돌아갈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조정으로 돌아온 왕양명은 여러 지방 관직을 맡으면서 자신의 철학을 실천에 옮겼어요. 무엇보다 교육 방법이 혁신적이었어요. 기존에는 책만 읽고 암기하는 게 공부였거든요. 하지만 왕양명은 달랐어요. 진짜 공부는 실천이야.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거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효도를 공부한다면 부모님께 실제로 효도해봐라. 인을 배운다면 실제로 사람들을 사랑해봐라. 이런 교육법은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취양지를 강조했어요. 양지를 기르는다는 뜻이었죠. 양지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이었어요. 너희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다. 그걸 찾아서 실천하기만 하면 돼. 이런 가르침은 당시 주자학 중심의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어요. 왕양명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요. 그의 핵심 메시지는 책 속의 지식만으로는 안 돼. 실삶에서 실천해야 진짜 지식이야 였어요. 왕양명의 사상은 중국을 넘어 조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조선에서는 이를 양명학이라고 불렀죠. 처음에는 반발이 컸어요. 조선은 주자학 국가였거든요. 왕양명의 사상은 이단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어요. 하지만 점점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실학자들이 왕양명의 실용적 사상에 매료되었죠. 정약용 같은 실학자들이 지행합일 사상을 받아들여서 조선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왕양명은 57세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상은 동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가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첫째, 실패와 좌절은 성장의 기회라는 것. 둘째, 진정한 삶은 실천과 함께한다는 것. 셋째,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를 배웠다면 실천해 보세요. 왕양명처럼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기회로 바꿔보세요.